지구촌 소식입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료비 인상 시위에서 촉발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혈 시위가 진정된 가운데 체포된 사람이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소요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7,9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부터 카자흐스탄 일부 도시에서 연료비 인상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정부 청사들이 일시적으로 점령되거나 불타는 등 폭력 시위로 변했습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시위대에 대한 조준 사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옛 소련권 안보협의체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를 통해서 평화유지군을 요청해 러시아 공수부대가 파병되기도 했습니다. 강경 진압이 벌어진 이후인 9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상황이 안정됐다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번 시위가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카림 막시모프 카자흐스탄 국가보안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반역 혐의로 체포하는 등 일부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앞서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사망자가 164명이라고 밝혔고요. 내무부는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유혈 시위가 있었네요. 네. 자, 다음은 미얀마 소식이네요. 네, 미얀마 군사 쿠데타 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4년형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네. 어제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군정법원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 또 소지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로써 전체 형량은 6년으로 늘어났고요. 뇌물수수 등 나머지 10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100년이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인데요.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서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역시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수치 고문의 정치적인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무전기 불법으로 소지하고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을 하면은 징역이 4년형이 선고가 되는군요. 참. 자, 계속 지켜보고요.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해에는 이 깐부라는 단어가 가장 유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열렸던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오영수 씨는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더, 또 석세션의 키에란 컬킨, 더 모닝쇼의 마크 듀플라스, 또 테드라소의 브렛 골든스타인과 경쟁한 끝에 TV 부문 나무조연상의 주인공으로 호명됐습니다. 글로브는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양대 시상식으로 꼽히는데요. 우리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바가 있지만 한국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연기상 후보에 오른 것도 이 배우 오영수 씨와 이정재 씨가 처음인데요. 앞서 한국계 미국인 샌드라 오와 아쿠아피나가 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국 국적의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두 배우를 한국 배우 처음으로 연기상 후보에 올린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드라마로 전 세계 큰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렇죠. 오영수 씨는 이 깐부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은 게임 참가자 오일남 역을 열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한편 오징어 게임은 조연상뿐만 아니라 작품상과 또 나무주연상까지 세계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씨 또 오영수 씨는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해서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날 골든글로브는 백인 위주의 회원 구성과 또 성차별 논란, 또 불투명한 재정 관리에 따른 부정부패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보이콧 바람이 불어 싸늘한 분위기 속에 조촐하게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생중계도 없이 홈페이지에 수상 내용만 공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영수 씨의 이번 수상을 두고 가장 놀라운 수상자로 꼽기도 했습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연기 잘했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모두를 또 그 배역에 푹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받은 거예요. 최고의 상을.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은 글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좀 어린 배우들보다 좀 어르신 배우가 이렇게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되니까 꼭 우리 집안의 어른이 상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뿌듯하고 기분이 더 좋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월 11일이잖아요. 네네. 오늘을 1월 11일을 매년 1월 11일을 배우 오영수의 날로 네. 지정하는 건 어떨까? 보도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네, 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보도는 10일로 네. 10일로 할까요? 네네. 윤연아 리포터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마지막 소식도 어떻게 뭐 기분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네요. 네, 좀 재밌는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름을 딴 나무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무요? 네네. 현지 시간으로 9일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큐 왕립식물원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에보숲에서 발견한 신종 열대 상록수의 이름을 디카프리오의 이름을 딴 우바리옵시스 디카프리오로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거 에보숲이 카메룬 정부의 결정으로 벌목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디카프리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심을 촉구한 데 감사를 표하는 뜻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디카프리오는 2020년 트위터에서 카메룬의 에보숲과 이곳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공경에 빠졌다. 여기에는 둥근 귀 코끼리, 또 고릴라, 침팬지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이 포함된다고 적으면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트윗글로 이 문제는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또 카메룬 정부는 벌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마틴 치크 큐 왕립식물원 과학자는 에보숲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디카프리오가 보내준 지지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나무 우바리옵시스 디카프리오는 줄기에 황록색의 꽃이 피는 상록수로 에보숲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자 또 멸종 위기종인데요. 큐 왕립식물원의 2022년도 신종 목록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디카프리오는 2016년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제8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수상 소감 대신 기후변화 위기를 역설하면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백만 달러를 환경단체에 기부했고요. 또 친환경 재료를 쓰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카프리오는 1998년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우고 또 2016년에는 유엔으로부터 환경보호 공로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종 신종의 자연보호나 과학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유명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디카프리오와 연인으로 나왔던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 역시 코스타리카의 밀림에서 처음 발견된 딱정벌레인 아그라 케이트 윈슬릿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이름을 이렇게 좀 패러디 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나 오늘 안으로 비카프리오
네. 이런 거 이거 여하튼 뭐 유명하니까 네. 그래서 이름도 패러디가 있었던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